매년 3월이 되면 말이죠,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 하나 도착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축하한다는 좀 특이한 초대장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흰 봉투 안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초대장에 적힌 문구예요. 서울추모식물원 회원들에게만 보내지는 건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정은수 씨는 이걸 벌써 3번째 받았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에게 남은 건 이 회원 자격하고 매년 어김없이 도착하는 이 초대장뿐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하루 동안의 여정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특별한 행사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기자 이서진 씨. 근데 이분 처음부터 시선이 좀 삐딱했어요. 죽음을 상품화하는 현장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냉소적인 마음으로 취재를 시작한 거죠. 서진 기자가 머릿속에 그렸던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바로 고독사를 준비하는 사랑들이었어요.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그림을 카메라에 담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현장은요, 그의 예상을 그냥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서울추모식물원에 도착한 서진 기자,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가 상상했던 묘지나 납골당이랑은 정말 180도 달랐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추모공원, 그거랑은 완전 달라요. 차가운 대리석? 아니요. 여기엔 수백 그루의 살아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 나무를 직접 골라두고 그 나무 아래서 책도 읽고 그런다니까요. 장례식장의 그 무거운 침묵 대신에요, 축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막 빵 굽는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엔딩데이는요,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축제, 페스티벌에 가까웠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참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활기가 넘쳤죠. 자, 그럼 이 24시간의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침에 도착해서 이름표를 딱 다는 그 순간부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다가 오후에는 신나게 콘서트를 즐기고 밤에는 또 깊은 생각에 잠기는 아주 짜임새 있는 흐름이죠. 오전 행사들을 좀 보세요. 세미나 제목들, 내 인생 마지막 10년 디자인하기, 혼자 살아도 잘 떠나는 법. 와, 굉장히 직설적이죠? 근데 분위기는 전혀 무겁지가 않았대요. 오히려 무슨 북클럽처럼 웃음이 빵빵 터지고 자유롭게 질문도 오가고, 전시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슬픔보다는 내가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죠. 전시된 쪽지 중에 이런 글이 있었대요. 내 인생 최고의 성취는 이혼이다. 덕분에 나를 찾았으니까. 이야, 이게 이 행사의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가장 진실된 성취가 뭔지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사실 이 행사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 죽음이라는 공통의 주제 앞에 서니까 낯선 사람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금방 서로에게 마음을 열더래요. 오후 4시 44분, 야외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밴드 평균 연령이 60이 넘고 드러머는 무려 80살이었어요.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서명옥 씨가 정은수 씨한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요. 춤추자고요. 두 분 다 춤 같은 거 출 줄 몰랐대요. 근데 그게 뭐 중요했겠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함께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축제였던 거죠. 여기 참가자들은 서로를 엔딩 프렌드라고 부른대요.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이곳에서는 외로움이 발붙일 틈이 없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래하고, 또 같이 춤추면서 그 고독이라는 감정이 어느새 끈끈한 동료애로 바뀌어갔던 겁니다. 자, 이제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집니다. 시끌벅적했던 축제의 분위기는 이제 좀 더 차분하고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이제 각자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밤이 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골라둔 나무 아래에 작은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게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불을 밝히는 의식이래요. 정은수 씨는 아내가 잠든 소나무 곁에서, 서명옥 씨는 남편이 잠든 단풍나무 곁에서 그렇게 조용히 촛불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순간 서명옥 씨가 정은수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기는 덜 외롭네.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있어도.
죽음에 대한 깊은 공감대, 그리고 내 슬픔을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정말 깊은 위로를 만들어낸 거죠. 새벽까지 이야기 나눔 시간이 이어졌어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 다들 자기 상처를 털어놓는데 신기하게 누구 하나 힘내라 같은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더래요. 그냥 묵묵히 들어줄 뿐.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서진 기자는요, 카메라 대신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곳에서는 슬픔이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24시간의 짧고도 긴 축제가 끝난 거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참가자들 그리고 기자의 마음속에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서진 기자는 기사의 제목을 완전히 바꿉니다. 처음에 뭐였죠? 고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여기서 가장 잘 살기 위해 가장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요. 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결국은 삶을 위한 거였구나 하고요. 그러니까요, 엔딩데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은 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더 나답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다짐이고 선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죽음이 두려운 적이 아니라 그냥 오랜 친구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은 지금과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사게 될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